네. 자, 후보자님, 배준영 간사께서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 그러는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길,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이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마이크가 되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장홍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일생 동안 집을 가져본 적은 없으시죠? 제 명의의 집을 말씀하시는 예.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최근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꼼꼼히 보니까 그중에 1억 4,8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잡힌 예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국민으로부터 후원받으신 것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선 국회의원 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된 분의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공직을 한 후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관료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후보자를 향해 수많은 어떤 흠집내기, 비난, 음해를 지켜봤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를 좀 판단하려면 살아온 가정 그리고 삶의 궤적을 깊이 살펴보면 또 그분의 어떻게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철학, 그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띄워주시죠.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래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자신들의 길을 가로면 아마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데요. 자신 그 길을 가로막는 정경들을 향해서 한 중년 여성이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자에 있게 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없이 가족과 모두를 감당하고 지켜주신 분이라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95이 되셨는데요. 평범한 주부셨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구속이 되자, 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그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시다가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 민주화운동 가족협의, 그러니까 민가협이라고 불러지는 그 두 단체의 초대 회장이 되셨고, 우리 박종철 열사 부모님들을 만나서 박종철 열사 관련한 일들을 처음에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 6월에 전경들에게 꽃을 달아주시던 그 사진으로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거의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 하고 나서 톡 되고 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민주화 보상금. 이것도 신청하지 않았죠? 예, 그 부분은 이번 대선 때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께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 한두 분만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김문수 후보나 한두 분만 그렇게 신청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저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명예를 누려서 제가 보상 신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한 1억 정도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 찬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몇 개 얘기가 되어서 자제분 관련한 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그 코넬대 진학하고 그것과 관련한 학업 유학 비용이 아마 많이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께서는 두 분이 헤어지시면서 당시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뭐 전세금이죠. 그거를 전 배우자에게 전달을 하고 대신에 두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전 배우자께서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왜 아이들이 유학까지 갔는데 비용을 정말로 하나도 보낸 게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두 분이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찌 보면 이제 집안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존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장남의 동아리 활동인데요. 청신국제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인이 회장도 아니고 동아리가 표절방지위원회 동아리입니다. 표절방지위원회. 왜 이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023년인데요.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씨, 당시 김건희 씨 표절 사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하고 해외 사이트에서의 에세이 표절, 이렇게 해서 사실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표절 시비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학생들이 사실 이거는 조금은 윤리적인 학습윤리 교육 과정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그 표절방지위원회 차원에서의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국회에 좀 전달이 되고 법상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 먹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가리키고 있는 교사들이 적절하게 그것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의 문제들을 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게 잘못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빠 찬스로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주 시간 다 간단하게 되셨죠?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예, 드리면, 하시죠. 그 표절 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활동이었고, 말씀처럼 제가 이러저러한 아빠로서의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것은 비교적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본인의 활동이었고, 이른바 흔히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대학 진학의 그 활동 중에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되었는가는 명확하게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것은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 누나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거를 뚫어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한 언론들에게 해당 그 해외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는 것을 이메일을 보내준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전혀 이른바 아빠 찬스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